여러분들 반갑습니다. LNF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다시 살아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좀 꺾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해주고 있는 LNF이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꾸준하게 상승해서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최근 이슈를 한번 짚어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은 한국과 중국이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주로 내수시장과 신흥국 위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한국은 서방권 국가들에게 3만 개 배터리를 납품을 하면서 리튬 인산철과 3만 개 배터리로 딱 나눠서 파일을 가져가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유럽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럽 시장은 3만 개 배터리가 아니라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전환하는 기조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8월 중순에 유럽 최초의 기가와트시급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장이 노르웨이 남부 도시 아렌달에서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노르웨이의 모로우라는 배터리사에서 출자해서 건설과 운영을 하게 되고 연간 300만 개 이상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셀을 생산할 수가 있고 총 생산 능력은 1기가와트시급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로우는 앞으로 이 지역에 배터리 공장을 3개를 더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배터리 제조업체인 ACC는 지난 6월에 독일과 이탈리아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2곳의 건설을 중단을 했고 기존 3만 개 배터리 노선을 포기하고 원가가 낮은 LFP 배터리 노선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22년 9월에 세르비아 배터리 회사인 11ES 같은 경우는 유럽 최초의 풀사이즈 LFP 배터리 개발을 했고 작년 4월 LFP 배터리 공장을 가동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연간 8기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이 가능하다고 하고 2024년에는 500메가와트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올해 7월에 프랑스 자동차 기업인 르노 같은 경우는 39기가와트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수주를 했습니다. 르노 산하 전기차 사업 부분인 엄페어는 LG 신에너지와 CATL과 협력해서 유럽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고 또 다른 글로벌 기업인 메르세데스 벤츠는 2024년부터 차세대 전기차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전면으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스텔란티스도 유럽에서 원가가 더 낮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 전기차를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엔 EV 배터리 원가를 40% 이상 낮추고 2030년까지 20% 이상 더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연기관으로는 전 세계 최대 회사인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보급형 전기차의 최우선 에너지 솔루션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를 또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유럽에서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은 모두 다 리튬 인산철로 선회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수요를 지금 가진 시장이 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은 2030년까지 유럽의 EV나 ESS 배터리의 총 수요는 1500기가와트시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 무려 750기가와트시의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을 사용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3만 개 배터리가 특히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원가와 안정성의 고려사항으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선호를 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계속 시장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대규모로 배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가격면에서 따라갈 수가 없는 이 리튬 인산철의 배터리 소재를 중국 소재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물론 유럽도 공급망을 제한하는 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럽 현지에 중국 회사들의 공장 증설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CATL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럽 공장에서 100기가와트급 이상의 생산 능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독일과 헝가리 공장에서 LFP 소재를 기반으로 썬싱 초고속 충전 배터리를 생산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작년 11월에는 스텔란티스와 유럽 현지에서 LFP 배터리 모듈을 공급하는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죠. 뿐만 아니라 AESC는 스페인의 배터리 공장을 착공을 했고 거시안 카우거 같은 경우는 유럽의 최초 배터리 제품을 독일 괴팅겐 공장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후나위농도 스페인의 회사를 건립을 했고 은첩은 헝가리의 분리막 공장 건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2차원지 캐즈미다 뭐다 하면서 배터리 시장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주종목이 아닌 리튬 인산철의 시장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물론 시장 전체 파이는 커진 효과는 있어도 딱히 한국한테는 긍정적인 요인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작년부터 리튬 인산철 소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LNF입니다. 전 세계 삼원계 배터리의 양극재 부문 1위인 회사지만 시장의 변화를 이미 감지하고 준비를 잘 해오고 있던 상황이죠. 얼마 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추진 리튬 인산철 배터리 기술개발 국책과제 주간기업으로 선정이 됐을 정도로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번 중국의 업체들이 대거 유럽 현지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또 LNF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의 전구체 기업인 CNGR과 중장기 업무 협약을 이미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협약에 따르면 LNF는 CNGR의 전구체를 소급받아서 LFP 양극재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전구체는 CNGR의 모로코 공장을 통해 소급을 받기로 했는데, 모로코라고 하면은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의 바로 아래에 있는 거의 유럽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위치에 있죠. 이렇게 중국 기업과 거의 유일하게 LFP 관련해서 협약을 맺은 게 LNF이기 때문에 삼원계 배터리가 약간은 주춤한 상황에서 또 다른 활로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LNF가 상승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차전지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영상도 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장기간 하락을 하면서 속이 많이 쓰린 상황이죠. 하지만 더 이상 떨어질 주가도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업계에서도 분명히 분기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니까 주가는 이제 반등만 남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물량을 많이 내놓으면서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한 달간 최대 매수 세력은 기관입니다. 기관 중에서도 특히 연기금은 장기간 상승 기조에 있는 종목을 구간별로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매로 들어오게 되는데 한 달간 매수세가 엄청나죠.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만큼의 장기간 매수를 하는 건 아니어도 최소한 스윙 매매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매수한 양에 비해서 요 이틀간 내놓은 물량은 아주 적습니다. 아직은 전부 다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 던질 타이밍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매수세만 보더라도 주가는 이제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억지로 주가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데 이 구간만 정말로 잘 버티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가만히 두고 버티기만 하면 되냐? 물리신 분들은 물타기를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매도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주구장창 버티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그리고 상승을 해서 최대한 수익을 내려면 얼마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등등, 이러한 중요한 분석은 다 저희가 대신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 그대로만 잘 따라해서 수익만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LNF의 맨 앞글자 L, 이렇게 L이라고 딱 한 글자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만 발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해야 될 타이밍과 금액, 매도해야 될 타이밍과 금액, 어떤 식으로 금액대별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투자 전략 저희가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무료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알려드리는 그대로만 이 내용만 딱 확인하셔서 그대로 따라 하셔서 수익만 챙겨가시면 되고요. LNF의 주가는 결국에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한저히 낮아져 있는 이 주가, 많이 속이 쓰리긴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좋은 종목으로도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L이라고만 딱 한 글자만 작성해서 요 번호 010-8129-3275 이 번호로 문자 하나 발송해 주시면 무료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NF 대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쭉 내면서 기다리시면 좋겠죠. LNF로 어느 정도 손실을 좀 봤다 하시면은 손실 본 거 까나가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수익으로 덮어가면서 LNF로 잃었던 거 더 큰 수익으로 덮는 게 더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지 그것도 같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번호로 이번에는 여기 써있는 대로 7, 숫자 7이라고만 딱 작성해서 문자 하나 발송해 주시면
문자를 발송해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당일 상승할 종목 또는 전일 마감 전에 내일 상승할 종목을 얼마에 매수를 해서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함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수익 낼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받아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9월 말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몇 개만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날 오전 8시 25분에 장 시작 전에 저희가 안내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녹십자 웰빙 1,800원에 매수하셔서 12,500원까지 딱 보시고 매도하자라고 저희가 안내해드렸고요. 상승이 가능한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장 초반에는 살짝 하락을 시작했다가 우리가 매수해야 될 가격 그 부분까지 딱 와줬고 이때 매수해서 12,500원 정확하게 찍고 내려왔습니다. 29분에 매도를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20분 정도 걸린 셈이네요. 수익률은 하루에 15.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3일 월요일날 오전에도 마찬가지로 8시 49분에 저희가 모비스 추천해 드렸고요. 3,35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고 3,800원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매도해라 라고 저희가 안내해 드렸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하락했다가 매수 가격 보니까 바로 딱 매수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서 매도 가격 3,800원에 이거는 거의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저희는 무조건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하시고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익률은 10분 만에 13.1% 나왔고 24일날 추천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8시 23분에 안내 드렸습니다. 핑거 1250원 그리고 목표가는 11,500원. 저희는 오전에 급등 정보를 빠르게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목표가를 크게 주지 않습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면은 그때 그냥 바로 딱 예약 걸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매수 되셨을 거고 그 이후에 30분도 되기 전에 11,1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더 올라가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딱 목표가만 오면은 그냥 바로 매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괜히 욕심내다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률은 30분 만에 11.9% 나왔습니다. 25일도 8시 44분에 안내 드렸고요. 이스트 소프트 문자는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거는 약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한 40분 만에 수익률 18.6%. 이렇게 오전 30분만 딱 시간 쓰시면은 이런 수익이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만 이랬냐? 그렇지 않죠. 저희가 9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추천해드렸던 종목도 좀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날 저희가 추천했던 샤페론입니다. 매수 가격은 26,000원, 매도 가격은 3,000원. 딱 38분 동안 투자해서 수익률은 15.38%가 나왔습니다. 다음날 9월 5일 원택 같은 경우에 9시 13분에 6,200원에 매수해서 9시 33분 6,700원에 매도했고 딱 20분 투자해서 8.6% 수익 났습니다. 뒷자리 4630 사용하시는 분께서 저희한테 구독을 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다음날 바로 저희가 오전 8시 51분에 이 원택에 대해서 6,200원 매도가 6,700원으로 매도 가격 필히 지켜달라고 하면서 문자 발송해 드렸고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때 매수해서 이때 매도 정말 단기간 내에 8.6%.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뭐 구독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구독이라고 안 보내셔도 되고 그냥 딱 7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0일 날 추천했던 한농화성입니다. 18,000원에 매수해서 19,800원에 매도를 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23분간 수익률 10% 달성을 했습니다. 9월 11일 날 추천했던 클리노믹스. 자, 이거는 8분간 수익률이 거의 한 15%. 700원에 매수해서 800원 매도. 더 올라갔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저희가 딱 원칙을 내세운 방법대로만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수익만 내고 나왔습니다. 보여드린 것 모두 다 공통점이 있죠. 바로 주가가 더 오르던 말던 무조건 목표가에 닿으면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칙을 세워놨으면 주가가 더 오르던 말던 그 원칙에 맞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들죠? 솔직히 매수하는 거 그냥 막 올라가는 거 아무거나 매수 올라타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 타이밍 잡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매도했더니 더 올라서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솔직히 매도 타이밍 놓치고 욕심 부리다가 오히려 더 떨어진 적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기계처럼 하게 만들어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 받으시면은 매수 걸고 매도 가격에 매도 예약만 걸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쉽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종목씩 평균 10% 정도만 딱 수익을 낸다고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뒤에 내 계좌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게 됩니다. 주식 투자는 복리의 마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만 원만 투자해서 하루 10%만 수익만 보더라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간다면은 수익률이 572.75%, 100만 원 투자로 수익금은 572만 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해드린, 추천해드리는 종목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좀 잘 가져가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 수익금이 어느새 이만큼이 쌓여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저희 쪽으로 문자 하나만 발송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 문자를 안 보낼 이유가 전혀 없죠. 믿음이 안 가신다라고 생각 드시면은 일단 한번 보내보세요. 어차피 무료기도 하고 실제로 주가가 오르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매수하고선 떨어진다 뭐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문자 보내서 종목 한번 받아보시고 그 종목이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눈으로만 며칠 동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믿음이 가시면 그때부터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추천하는 종목들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 그냥 한번 확인만 먼저 해보시고 그 이후부터 실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저희 채널이 신생 채널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채널 커지는 것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거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꼭 이 기회들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